지난 시간에 이제 단군교 수염이 아주 멋있는 세 분의 도인하고의 법거량이라고 해야 할까요?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수자 스님이 법거량을 요청했는데, 그게 그분을 끌어내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수자 스님은 견성한 스님이다, 이런 입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지지난번에 이야기한 숭산 스님은 적어도 제자들에 의해서는 견성한 분으로 되어 있고, 또 일반 신자들도 대단한 도인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전통 우리 한국의 선 전통에서는 그분은 이제 외국에서 활동하셨으니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어쨌든 동북아시아, 특히 한국 전통선에서는 약간 이방인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행 스님은 적어도 한마음 요전과 한마음 선원 입장에서는 하남 선사의 제자란 말이에요. 하남 선사는 그야말로 정통선을 대표하는, 한국 현대 정통선은 경허선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경허선사로부터 인가를 받았다고 인정받는 네 분의 선사가 있잖아요. 하남스님, 만공스님, 수월스님, 해월스님이란 말이에요. 이 네 분이 있는데, 하남선사는 바로 이제 6.25 난리통에 바로 돌아가셨고, 그 뒤까지 쭉 생존하신 대표적인 분이 이제 만공스님의 제자로 해암선사가 계시죠. 해암선사는 100살인가 102살인가까지 사셨으니까 대행스님하고 같은 시대를 활동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면은 법형제거든요. 누이 동생은 잘 계신가? 궁금해야 맞지 않나요? 또 대행스님 입장에서 오빠는 잘 계신가? 법거량은 안 하더라도 가끔 차담이라도 할 만도 하잖아요. 하다못해 제자를 보내서 안부라도 보낼만 하잖아요. 제가 포교를 하기 위해서 대행스님이 하신 말씀을 모두 녹음했고, 그 녹음을 따로 사무실을 얻어갖고 한마디 한마디를 다 글로 풀어서 적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녹음을 하러 갔을 때, 그때는 스님이 나 이런 기계 싫어하고 녹음도 싫어했어요. 지금은 막 영상이 돌아다니지만 영상은 그냥 녹음도 싫어했다고요. 제가 그 점에서 대행 스님을 문명세계로 이끌어 본 것인데, 어쨌든 그런데 그 많은 말씀에도 하남선사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심지어는 탄어선사 말씀도 없고요. 당연히 해암선사 말씀이 없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해암선사하고 대행스님하고 한번 만난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한국 불교 전통 속에서, 더구나 그 한국 불교의 전통 가운데서도 선의 역사 가운데에서 도를 깨달았다고 하는 선사가, 비구 선사가 비구니에게 법을 전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행스님이 하남 선사로부터 법을 받았다고 한다면 한국 불교사의 일대 가장 큰 사건이 됩니다. 그것도 19살 먹은 머리가 기른 소녀에게 출가를 해가지고 오랫동안 정진을 해서 화두를 타파한 그런 소녀가 아니라 그동안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는 19살 먹은 처녀가 맨발로 오대산 상원사를 방문하자 하남 큰 스님께서 알아보시고, 오, 진정 너로구나,
하고서는 탄호 스님 보고 삭도를 가져오게 해가지고 삭도를 밀게 한 다음에 인가를 내리고서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비구니 암자로도 행자 생활을 하게끔 보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설을.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뭐가 연상되느냐면은 육조 해능 스님이기 이전에 나무꾼이었잖아요. 오조 홍인한테 가서 인가를 받잖아요. 그하고 너무 비슷한데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육조 해능의 그러한 등장은 불교사에서 거의 뭐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때까지 없었던, 1000년 동안 없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비군이니까 더 충격적인 거예요. 남자도 아닌 여자가 소녀가. 그런데 육조 경우를 보면은 이제 그 당시 스님들이 있었는데 머리 깎은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이제 행자란 말이에요. 그 노행자죠. 그런데 이제 그 개송 2개를 붙인단 말이에요. 신수도 붙이고 해능도 붙이는데 오조가 보니까 해능이 깨달았어. 그래서 밤중에 몰래 불러가지고 인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발을 전수하면서 저 남쪽으로 가라고 그래요. 피신하라고 그러죠. 그 이유는 신참이 선배들 제치고 먼저 깨달았다고 그러면 질투하고 수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좀 보임을 하여라. 당장 등장하지 말고 많이 마음속에서 갈무리를 한 다음에 익힌 다음에 나와라. 이런 2가지 뜻이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남 선사가 마치 오조 홍인이 육조 해능을 인정한 것처럼 노점순이라고 하는 처녀를 인정했다고 가정하자고요.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일단 비구니는 한국 불교에서 좀 이렇게 격화되어서 되는데 하물며 비구니가 그나마 행자도 거치지도 않았어. 해능보다 더 불리한 거야. 또 해능은 그나마 금강경이라고 하는 아무리 선의 격액돌이 언어를 초월한 언어 이전 이런 걸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기본은 금강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과 관련되어서 그래도 뭔가를 깨닫잖아요. 음무소주 위생기심이라고 하는 구절을 계기로 하잖아요. 근데 노점수는 그런 경전적 계기조차도 없어요. 근데 느닷없이 오너로구나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기존의 비구들 그 스님 밑에서 수행하던, 말하자면 공인 밑의 신수 이하 여러 스님들이 있었잖아요. 신수는 대학승이란 말이에요. 불교 경력이 많고 또 서울에서까지 인정받은 대학승인데 그런 분들에게 똑같은 질투 내지는 무시 내지는 의문 내지는 이런 것이 일어나야 마땅해요. 그러면 하남 선사가 지혜로운 분이었을 텐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오조 해능이 그렇게 한 것처럼 조용히 단둘이 앉아서 야, 너 대단하구나. 그런데 내가 바로 너를 인가하면 이러저러한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조용히 가끔 와가지고 점검을 받으면서 더 익히거라 했다든가 뭐 이래야 맞지. 바로 거의 수제자격인 탄호 앞에서 인가를 해. 탄호 스님도 그렇지. 그렇게 인가를 받으면 어떻게 보면 자기하고 경쟁자인데 자기가 앞서서 인가를 해버리면 나는 뭐야 라든가 큰스님 어떻게 된 겁니까 라든가 아니면 노점순에게 너 뭐냐 라든가 법결함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기만 해. 이 전후 사정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게 의심이 가고, 아까 해암으로 돌아가서 해암이 법오빠인데 법오빠한테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냐 이거죠. 예, 이제 좀 대화가 좀
좀 이렇게 옆으로 좀 이렇게 좀 간 것 같지만은 다 연결이 돼서 하신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제가 대행 스님을 모시고 있을 때는 그 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뭐 출입을 안 했고 그 법당에서 난동 아닌 난동을 피운 스님밖에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대행 스님이 진정 하남 스님의 법을 이어받은 그 수제자라고 한다면, 법제자라고 한다면, 한마음 선언에는 그 아마 그 화두를 참고하는 납자들이 줄을 이어서 아마 방문을 했을 거고, 대행 스님은 그들을 제접하느라고 아마 눈꽃을 새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19살 먹은 처녀가 그것도 어디 뭐 선방에서 정진을 하다가 뭐 정통적인 스님이 돼가지고서 화두 참고를 해서 도를 깨달은 분도 아니고 얼굴도 채 익지도 않은 뭐 대행 스님을 추종하는 한마음 선언 사람들은 말하기를 뭐 대행 스님이 9살 때 어머니를 따라서 하남 스님을 찾아뵀는데 그들이 10년 뒤에 19살 때 엄동설현에 트고 그 다음에 옷은 제대로 입지 못해가지고 그 초췌하게 말할 수 없고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새까맣게 이렇게 시달린 그런 얼굴을 하고서 감히 비구들이 그 진을 치고 있는 오대산 상원사를 방문을 했다? 그 큰 문을 갖다 통과해가지고 오대산 상원사에 들어갔는데 누가 그 소녀를 알아보고 하남 스님께 인도를 했으며 하남 스님이 보자마자 오 너로구나 한 다음에 탄호 스님한테 삭도를 가져오면 머리를 깎게 한 다음 인가를 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사건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한마음 선언의 대행 스님은 한국 불교의 대선사로 비구니계의 대지도자로 부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한마음 선언에서 객관적 시각을 갖는단 말입니까? 대행 스님에 대해서 누가 선사라고 그래요? 한마음 선언 안에서는 선사고 대행선 연구원 측에서 대선사라고 호칭할 뿐이죠. 그런 면에서 대행 스님이 나름대로는 아마 선사의 반열에 들고 싶었던 욕구를 가졌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번 시간에도 언급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행 스님은 아마 겸사해가지고 누굴 찾아갔느냐 하면 그 수덕사의 당시에 100세 가까이 되신 이제 해암선사를 찾아갔다고 그래요. 이것은 제가 대행 스님을 모시고 직접 수덕사 해암 스님을 방문한 것이 아니고요. 들은 이야기입니다. 1차적으로는 대행 스님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듣게 되죠. 자신이 직접적으로 수덕사를 방문해서 해암 큰 스님하고 법거량을 했다는 말은 직접적으로 안 합니다. 그런데 다녀오시고 나서 대단히 마음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자존심이 엄청 상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말이야 제 몸 하나 간수 못해요. 아니 큰 공부를 이뤘다는 양반이 누워있다는 게 말이 돼?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찾아가니까 뭐 이러고 저러고. 난 그래서 이 한국에 공부했다는 이 도인들이 헛공부했구나. 제 4대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는데 뭐를 갖다가 법계로 움직일 수 있겠어? 그 누굴 두고 한 말입니까? 누구 두고 한 말이냐면 해암선사를 두고 한 말이에요. 나는 그때 당시에
대행 스님이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후에 밖에 나가가지고 제가 들었는데 대행 스님이 수덕사에 해암 스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황이 어떠냐 그랬더니 망신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당시에 해암 스님을 모시고 계셨던 비구니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뭐 비구니가 한 분이 시봉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 비구니들이 가서 이제 노스님이시고 또 연로하셔서 누워 계셨지 않습니까? 누워 계시다 보니까 이제 공양도 갖다 드려야 되고 사람들이 오면 또 이렇게 제접도 하잖아요. 제접도 하니까 찾아갔대.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제가 안양에서 대행 스님이란 그 비구니 스님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고 나서 하는 말이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인가? 왜 조주는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어? 이걸 참고해야 돼. 오로지 이걸 참고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대행 스님께서 자기의 공부한 분상을 나타나기 위해서 역시 해암 스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행 스님의 설법의 18번지 둘이 아니다. 또 써먹은 거죠. 해암 스님이 다짜고짜 옆에 있는 비구니를 쳐다보면서 이 요망한 것 내보내라. 이 요망한 것 내보내라. 할 일 없이 나왔죠. 그 비구니 스님이 깔깔 웃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거길 왜 와요, 법사님? 그 스님 이상해. 문병하러 왔으면 그 문병하러 왔지. 왜 스님의 손을 잡아? 그러면 공손히 큰 스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든지 아무 소리 말든지 그러지 왜 손을 잡아? 대행 스님은 자기가 공부를 했다고 착각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선이 어떤 건지를 전혀 몰랐던 거죠. 자, 그러면 한마음 선언의 스님이나 신도 혹은 대행 스님 추종자들은 해암이 못 깨쳤다고 할 거예요, 아마. 해암이 못 깨쳤으면 경험안동도 못 깨친 거고 하남도 못 깨친 거예요. 이걸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내가 이 말을 어떻게 꾸며대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불교계에 암묵적으로 대행 스님의 그러한 모든 행동이나 언사들이 수행자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퍼져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행은 아무리 자신이 공부를 했다는 사실을 정통화시키고 그것이 정법이라고 내세우려고 해도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한마음 선언이 연구원을 만들어 가지고 아무리 온갖 매체를 통해서 떠들어도 누가 움직여야 되느냐면요, 수자들이 움직여야 돼요. 아직까지 대한불교 조계종은 누가 움직이느냐면 수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수자들 사이에서 수자들에서 누가 나오냐면 종정이 나와요.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은 아무리 경공부를 많이 하고 불교대학을 나와서 박사학위를 증득했다 할지라도 화두를 타파하지 못하면 절대 종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선의 세계가 있고 선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사는 선사들끼리의 어떤 나름대로의 공부한 분상이 어떠한지를 아는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고 판단력이 있어요. 그 판단 기준 아닌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음선언은 간과하고 있어요. 마치 학자들 데려다가 논문 쓰고 방송에다 떠들고 갖가지로 불교를 믿는 대중들에게 선사라고 아무리 추행을 한다 할지라도 대행은 선적 기반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한마음 요전에 보면은 선적 기반이 없습니다. 대행의 수많은 설법 속에도 선적 기반이 없어요. 선적 기반이 없는데 한국 불교의 저변을 담당하고 있는 저변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 불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수자사회에서 대행의 존재를 아예 분 밖의 인물로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 또 전통선에 관련한 근거가 대행의 설법과 대행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발견될 수 없다고 한다면은 대행선은 조그만큼의 열매도 거둘 수 없다. 이것들을 갖다 이 사실을 한마음선언에 주된 스님들과 대행선 연구원의 종사자들이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몰라. 모른다고. 그렇게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저 방송에다 떠들고 국제적인 잔치나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초청해가지고 선사다라고 시참말로 나팔을 불면 선사가 되는 겁니까? 예? 오늘날 아무리 대한불교 조계 중에 선의 그 푸른 날카로운 정법 안목들이 사라졌다 할지라도요, 그 전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행스님은 선의 근처에도 가지 않으신 분이고 그것을 선사로 등극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자, 이와 같은 것이 대행이 제가 80년대 초에 수선의 지도법사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불교 조계종 수선회는 제가 참선단체예요. 예. 그때의 그 회장이 누구였었냐면 김 선생님도 잘 아시는 정상모 형님이죠. 그 뒤로 바톤을 이어받은 분이 누구냐면 지금 회장인 현담입니다. 현담 회장이죠. 그 현담 회장님이 워낙 운영을 잘해요. 운영을 잘해서 지금도 그 참선단체가 아주 그 조계종 안에서는 어떤 결실을 아마 거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에 제가 수선의 지도법사를 맡으면서 수많은 선지식들을 챙겨냈습니다. 예. 그때만 해도 눈 밝은 스승들이 많았거든요. 그때에 제가 한마음선언에 몸담고 있었는데 그 누구도 대행스님에 대해서 이생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을 갖다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마음선언 대행스님이 하남 큰 스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직접적으로 그 스님으로부터 출가를 받아서 법제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수덕사의 해암 스님이 그렇게 대접을 했을까요? 그렇게 대접 못합니다. 어디다 대고서 저 요망한 건 내쫓아라. 해암 스님이 눈이 밝죠.
우리의 차원에서 봐도 대행 스님은 법의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요망하죠. 어렸을 때 자신의 정신세계에서 파생된 심령 아빠, 그 아빠의 이끌림에 의해서 영적 세계에 대한 경험, 거기에 강원도 치악산에 임철수라고 하는 법명 희원이라는 주지스님을 만나서 불교와 결합하게 되고, 그 불교 속에서 교리를 익히고 언어를 익힌 것이, 이것이 결합되고 조계종의 성적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김정빈이라고 하는 그 필력 좋은 작가를 만나게 되고, 이것이 결합이 돼가지고 신도들이 물밀듯이 한마음선언에 밀려오게 되면서 대행은 수많은 제자들을 두게 되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선사로 둔급하게 된 거죠. 제가 큰 나쁜 역할은 건가요? 어쨌든 간에 대행 스님이라는 분이 정통선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아무 관련이 없죠.